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살아내고자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이 시간 나누는 이야기들이 성도님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말이죠. 선교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가 준비되어 있고요. 현재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현장 상황에 대해서 국제구호단체인 사마리안 퍼스 김현수 본부장을 초대해서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얼마 전 개소한 CGN TV의 프랑스 지사 소식과 함께 불어권 선교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 박영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일보 반갑습니다. 박영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진행장님은 혹시 교회에서 열리는 바자회에 참석해 본 적 있으세요? 네, 5일장 열리는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또 뭐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맛있는 음식 이렇게 막 만들고 물건 팔다 보면은 뭐야 그래서 인근에 주민 여러분들, 동네 분들도 교회에 이렇게 구경 나오고 아주 즐거운 분위기가 넘쳐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에 네. 한국교회 나눔과 봉사활동이 두드러졌는데요. 네네. 특히 말씀하신 것 같이 바자회라고 하면은 네. 수익금으로 다음 세대를 돕거나 단계 선교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일명 손해볼수록 성공하는 바자회가 열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 손해볼수록 네? 성공하는 바자회. 성공하다. 네. 뭔가요? 서울 영등포구 도림교회가 최근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열었는데요. 네. 질 좋은 상품을 최대한 저렴하게 판매해서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고 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사였습니다. 네. 그 성도들이 정성껏 담근 김치 4.5kg을 단돈 15,000원에 판매했고요. 네. 또 달걀 10개를 1,000원에 판매하는 등 이 파격적인 가격에 지역 주민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네. 또 식당에는 맛있는 먹거리도 마련돼서 주최 측 추산으로 2만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마치 마을 축제와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네. 달걀 10개 1,000원, 한 개 100원인데. 그렇죠. 네. 너무 싸죠.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뭐 하나 사기가 쉽지가 않은데 교회가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런 바자회 같은 거 말고도 지역 상권을 살리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서울에 있는 신길교회 이야기입니다. 네. 이 교회는 신길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서 인근 대신시장 상품권 1억 2천만 원어치를 성도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네. 성도들은 이 상품권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또 식사도 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탰는데요. 네. 신길교회가 이 행사를 벌써 6번째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손님을 빼앗긴 상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일입니다. 네. 상인들은 코로나로 손님이 많이 줄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많이 힘이 됐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네. 이 밖에도 서울 방배경찰교회는 네. 방배경찰서에 핫팩을 전달했고 주한장로교회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위한 선물 박스를 만드는 등 한국교회의 사랑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아주 따뜻해지는 그런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이런 사랑과 헌신이 곳곳에 이렇게 쫙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기독교 학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 기독교 학교 이사장과 임원들이 모여서 설립한 단체가 있는데요. 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입니다. 네. 최근 이 단체는 사학 미션 컨퍼런스를 열고 현재 위기에 처한 기독교 학교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한 교회가 기독교 학교 하나를 품는 1교회 1학교 섬기기 운동을 함께 전개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네. 기독교 학교가 그동안에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 왔는데 현재 사학법 개정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교사를 채용할 때 시도교육감에게 1차 필기시험을 위탁을 해야 된다는 점, 네.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직원 징계를 재심의할 수 있다는 조항, 그리고 그 결과에 불응할 경우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는 조항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학법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션 네트워크는 현재 헌법 소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네. 이사장을 맡고 있는 온누리교회 이재현 목사는 사학의 공영화로 가장 큰 타격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기독교 사학이라면서 이번 컨퍼런스가 기독 사학을 다시 일으키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하고 전했는데요. 네네. 이날 미션 네트워크는 윤리 강령도 발표하면서 기독교 사학의 윤리적 수준과 투명성을 높이는 일에도 선제적으로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땅에 기독교 학교가 많이 세워졌는데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네, 발판이 좀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성탄트리가 서울 광장에 불을 밝혔습니다. 네. 올해는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의미를 담아서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점등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메시지를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각 가정, 국가 그리고 세계가 회복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네네.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그냥 언뜻 드는데 어느새 트리가 이제 세워지는 때가 왔어요. 네. 올해 성탄 트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올해 성탄트리는 높이 16m, 폭 6m짜리로 제작이 됐고요. 네.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동백꽃 이미지를 활용한 한국적인 트리로 제작이 됐습니다. 네네. 이 힘든 삶 속에서도 동백꽃처럼 푸르름을 잃지 않고 또 절망을 함께 극복하고 희망찬 내일을 함께 그려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성탄트리 주변에는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위시 트리 이벤트가 진행돼서요. 시민들이 직접 희망을 담은 글을 트리에 걸 수도 있습니다. 성탄트리는 내년 1월 1일까지 서울광장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할 예정입니다. 네. 집에 혹시 성탄 트리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네네. 저도요. 빨리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생생한 선교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의 김현수 본부장님을 초대해서 첫 번째로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현장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수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의 김현수 본부장입니다. 네. 초면에 이런 얘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박민선 씨 닮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네, 종종 듣죠. 눈이 부리부리하게 커서. 네네. 네네. 네, 더 재밌는 것은 저희 남편이 이봉원 씨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일단 말이야, 사마리안 퍼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조금 생소하신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거예요.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는 기독교 국제 구호 단체인 사마리안 퍼스의 한국 지부인데요. 네. 사마리안 퍼스는 사마리아인의 가방이라는 뜻입니다. 네. 본부는 52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이신데요. 한국인들이 잘 알고 계시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들이고요. 네. 대표적인 사역으로는 우크라이나 같이 긴급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가서 돕는 긴급 재난 대응 사역하고요. 또 선교 병원들을 돕는 의료 선교 사역,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어린이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심장 수술을 하고 돌봄 교회와 돌봄 가정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칠드런스 하트 프로젝트, 그리고 선물 상자를 통하여서 전도 집회에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등의 사역이 대표적인 사역인데, 모든 사역의 분명한 목적을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점이 저희 사마리안 버스의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네네.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네네. 있거든요. 현재 우크라이나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에 발발했습니다. 지금 네. 한 10달째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러네요. 고통 속에 있는 건데요. 유엔에 네. 따르면은 인근 동부 유럽으로 피난을 간 피난민이 784만 명에 이르고요. 오. 우크라이나 내부에 또 피난을 떠난 분들이 700만 명에 이릅니다. 네.
또 지금 수복한 동부 지역을 보면 80%의 기반 시설이 다 파괴되어 있어서요. 네. 가족을 잃고 또 건강이나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전쟁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을 상황에서 고통 속에 있는데 겨울까지 오고 있어서 이분들에게 더욱더 혹독한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 겨울 더 춥다 그러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도움의 손길이 정말 많이 필요할 텐데 사마리안 퍼스는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네, 사마리안 퍼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적 영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네. 우크라이나들에게는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긴급 구호 물품과 의료 장비 등 의료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는 자사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어서요. 정기적으로 비행기에 구호 물품인 의복이나 또 의료 장비들, 네. 음식, 위생용품들과 타프 같은 키트들을 네. 보내어서요. 긴급 구호를 하고 있는데 그 물건들이 또 현지에 가서 잘 도착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네. 현지에서도 저희가 3,200여 개 교회의 지도자들과 협력을 오랜 기간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위험을 무릅쓰고 트럭에 싣고 가셔서 네. 현지에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주고 계시고요. 또 그 비행기는 돌아올 때는 또 캐나다에 연고가 있는 난민들을 토론토로 이주시키는 데까지 역할을 해서 280여 명의 사람들이 토론토로 이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지에서 직접 사역을 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럼요. 네, 또 네. 현지에서 또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긴급 모듈 병원입니다. 네. 긴급 모듈 병원은 재난 상황에서 72시간 이내에 펼 수 있는 네. 특별한 긴급 병원인데요. 그 안에 중환자실, 병상, 응급실, 수술실까지 갖추고 있어서요. 네. 저희가 서부 지역에 피난민들의 길목에 긴급 모듈 병원을 세워서 부상당한 자들, 또 출산, 외상 환자들을 고쳐주고 피난을 떠날 수 있게 하는 역할과 긴급 진료소를 세운 역할을 했었고요. 네네. 지금 그 서부의 지역은 긴급 모듈 병원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이양해서 그들이 네.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은 더 어려운 지역인 동부로 이동해서요. 동부에 네. 긴급 모듈 병원 2개를 세우고 그쪽 지역에 인명 피해와 기반 시설이 많이 파괴된 상황에서 의료 지원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한국 교회도 우크라이나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네, 주고 네.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도 전쟁을 경험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깊이 그 고통에 공감을 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계십니다. 네. 한국교회에서 17번 모아주신 후원금을 통하여서요. 저희가 의료 장비와 의료 물품들을 실어서 보내고요. 네. 또 긴급 재난 대응용품들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민 아이들에게 폴란드에서 여름 성경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했었고요. 네. 선교센터에도 지원을 하여서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게 하고 양육과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국에서 원래 참 특별한 선물들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전해지는데요. 네.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라고 하는 선물 상자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만드신 선물 상자를 아이들 손에 전해드립니다. 전도 집회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선물을 받게 되고 네. 본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내주신 선물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되고 12주 제자 양육 과정을 또 원하는 아이들이 받게 되어서요. 네. 예수님을 알게 되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한국 성도님들께서 이번에 많이 참여하셔서 큰 선물, 예수님을 전하는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가장 중요한 함께하고 싶은 사역은 기도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 1분 챌린지도 함께 하였었는데요. 한국 성도님들께서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이분들이 일상으로 평화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사역하고 있는 사마리안 퍼스의 직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역은요. 일시나 정기 후원으로 함께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데요. 저희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에서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용민 선생님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원래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되고 나서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래요? 네. 아주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본부장님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는 네. 우크라이나가 언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참 모든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니까요. 네. 저희가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을 예측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공감하고 알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고통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의 고통에 우리 한국에서 성도님들께서 좀 더 가까이 다가서 손을 내밀어 주시면 네네.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네.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빨리 끝나기를 바랄 함께 뿐이죠. 기도합니다. 네. 네네. 아, 그 어느 때보다 한국 교회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루속히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소식이 들리기를 기도하고 기도해 봅니다. 네. 오늘 저 박민선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네. 김현수 본부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니까 말이죠. 왠지 프랑스 에펠탑을 바라보면서 노천 카페에서 탁 앉아가지고 카푸치노 한 잔 이렇게 쫙 마시면서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네. 가을 타나 봅니다. 네, 네. 여러분, 제가 프랑스 에펠탑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CGN TV의 프랑스 지사가 지난 11월 7일에 개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CGN TV 프랑스 지사 개소 소식과 더불어서 효과적인 불어권 선교 동향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회 본부장이신 한충희 목사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봉주르 그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봉주. 봉주르. 네. 한충희 목사님 이력을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근데 본인이 조금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조금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제가 3년 전에 이제 두란노회 선교회 네. 이거를 맡기 위해서 목사가 됐는데요. 네. 그 전까지는 35년 동안 대한민국 이제 외교관을 했습니다. 네. 외교관을 했고 해외에서는 주 UN 차석대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국회의장 외교 보좌관 이렇게 네. 해서 여러 두루 지역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3년 전에 두란노회 선교회를 맡게 된 것이죠. 네. 잘 듣습니다만 그대로 얘기하라면 좀 얘기 못 하겠네요. 네, 어려운 직책들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CGN TV 프랑스 지사 개소 소식과 또 효과적인 불어권 선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 듣도록 할 텐데요. 먼저 왜 프랑스의 CGN TV 지사가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리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지사가 세워졌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프랑스는 이 불어라는 게 뭐 유엔도 그렇고 국제회의에서 여전히 많이 쓰여지고요. 네. 프랑코폰 프랑스어를 쓰는 프랑코폰 국제기구라는 느슨한 형태의 조직이 있습니다. 네. OIF라고. 근데 거기에 정회원국이 한 50개국이 넘고요. 네. 그다음에 업저버까지 88개국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만큼 유럽, 그다음에 캐나다,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쪽에 굉장히 불어 사용 지역이 넓습니다. 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차원에서는 주로 영어권들이 많이 우리가 선교사가 나가기 때문에 네. 그 선교 동력이 좀 약합니다. 리소스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어권이 보통 26개 나라 또는 27개 나라 아프리카에서 보는데 그 나라에 나가 있는 한국인 선교사 숫자를 다 합해도 네. 케냐 한 나라에 나가 있는 한국인 선교사보다 숫자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문제 그리고 서부 아프리카가 좀 열악한 그런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예, 예. 근데 이번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국을 세우는 것은 프랑스와 유럽 같은 그런 불어를 쓰는 지역뿐 아니고 네. 가장 핵심적인 중동 아프리카 쪽에 불어권 국가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네네.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 국가들은 컨텐츠나 방송, 미디어 이런 리소스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전파 선교에 있어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네. 요새는 뭐 새틀라이트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컨텐츠를 해서
뭐 지도자 양육, 그다음에 일반인에게 전도하는 거, 그다음에 제자 양육, 다양한 방식의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오프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 정기 후원의 달 그 특집 다큐에서 CGN TV 프랑스 지사의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말이죠. 프랑스 지사 소개를 오성환 선교사님께서 인터뷰 영상을 직접 보내주셨는데 잠시 영상을 함께 보시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성환 선교사님. 봉주, 프랑스 파리에서 불어권 CGN TV 사역을 하고 있는 오성환 선교사입니다. 이곳 프랑스 지사는 불어를 사용하는 27개 아프리카 국가, 특별히 복음이 닿기 어려운 북서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익히 알고 있듯이 영어와 불어 두 가지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어권 아프리카는 선교사 파송 숫자가 영어권의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선교사가 살아가기 척박한 땅이고 병원과 학교, 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불어라는 생소한 언어, 정착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발길이 뜸한 곳이지만 그렇기에 CGN TV가 필요한 이유 또한 명확합니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다음 세대 청년들이며 이들의 손에는 미디어가 쥐어져 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곳,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하는 것. 적은 인원이지만 현재 사역자들을 위해서 양질 신학교육을 제공하고 차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의 컨텐츠를 전달하는 것이 불어권 CGN TV의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참 많은데요. CGN TV 프랑스 지사가 앞으로 프랑스 외에도 불어권 선교를 위한 그런 네트워크 역할을 잘 감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오성환 선교사님이 두란노 해외 선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인터뷰 영상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너무 감동적이고 왜냐하면 오성환 선교사는 저희 이제 두란노 해외 선교회 소속인 네.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CGN TV 일을 하지만 소속은 이제 저희 두란노 해외 선교회 소속인데 오성환 PD는 그 전에 저하고 프랑스 남부에 있는 미션 디모데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가 있어요. 거기 네. 여름 특별 그 수련회 리트리트에 저희가 참석을 하고 남부 프랑스 지역의 북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그 사역을 하는데도 갔는데 이 오성환 PD가 그때 저하고 같이 다니고 저희 팀하고 다니면서 너무 감동을 받고 네. 그 이민자의 어려운 삶 그리고 불어권이 이렇게 복음이 낙후돼 있는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보고 막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고 그래서 제 방에서 저는 프랑스에 가지만 제 마음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아프리카 유럽에 이 불어하고 연관이 돼 있는 지역에 좋은 컨텐츠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깨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또 기존에 우리 한인 선교사와 프랑스에 있는 한국 교회들 네트워크해서 또 프랑코폰 있는 유럽 여러 가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로컬 교회 단체들하고 연합을 해서 그 시너지를 높이는 일에 본인이 좀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런 아주 비전을 그 제시를 했고 이번에 이제 개소하는 예배 때 또 우리 오성환 PD가 굉장히 큰 비전을 선포하고 같이 축복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앞으로 아주 놀라운 일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프랑스의 개신교 비율이 참 궁금합니다. 프랑스에서의 그 기독교에 대한 반응과 특징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랑스가 좀 독특한데요. 옛날에 그 뭐 교황이 둘이 있었고 굉장히 이렇게 종교적으로 부침이 심했던 곳인데 네. 이 캐톨릭이 굉장히 세면서 네. 결국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라이시 때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불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레이먼 같은 이제 평신도 사역으로서 정부와 국가를 분리하자는 원칙이 이제 그 라이시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어로. 근데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모든
공공 장소, 학교 뭐 이런 시설에서 네. 종교 얘기를 아예 그냥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사회, 법 모든 것들이 네. 문화적 그렇다 보니까 마치 종교가 필요 없는 것 같은 예, 그런 압박들이 계속 생겨서 개신교는 1%도 안 되는 그런 미미한 거기 네네. 때문에 여전히 힘이 없고 네. 이 불어권 아프리카 쪽도 저희 한국 선교사나 한국 교회가 오히려 이제 깨우치면서 거기를 해야 되겠다는 큰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이제 하는 것인데 프랑스는 이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슬람이 계속 늘어나니까 10% 15% 자연 증가를 하잖아요. 근데 필요성을 아는데 제도적인 거나 너무 믿음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속수무책적인 그런 상황이 돼서 그렇겠네요. 안타깝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라도 그들을 깨우고 이제 네네.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네. 아무래도 그 불어권 선교를 위해서 선교 그 전략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CGN TV 프랑스 지사가 어떠한 일들을 협력할 수 있는지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네네. CGN TV는 프랑스 안에서 활동을 하면은 거기는 지금 뭐 선교사를 프랑스가 내보낸다거나 이런 건 쉽지가 않지만 이제 프랑스 안에서 한인 교회 그리고 한인 선교사 후보생 그런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좀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저희 선교사 분들이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파리 같은 데로 나와서 네. 전체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 같은 걸 합니다. 네. 그런 기회에 서로 네트워크를 해서 각 선교지에 어떤 컨텐츠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거기 만든 것을 이제 송출하거나 보내주는 것이죠. 뭐 퐁당 그런 것을 사용해도 좋고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컨텐츠에다가 더빙을 한다거나 밑에 자막을 불어로 넣어서 보내는 방식이 있고요. 네네. 안 그러면 좀 구체적인 니드에 맞는 어떤 전도물이랄지 이런 차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기독교의 자료에 관한 것들이 맞춤형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네. 거기에 맞게 제작을 해서 네. 그렇게 보내줄 수가 있죠. 이게 요새는 미디어 이게 커버가 커서 뭐 중동, 아프리카, 유럽 그 전체를 이렇게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아유. 끝으로 CGN TV 프랑스 지사하고 효과적인 불어권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협력하면 좋을지도 함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프리카를 볼 때 네. 그 사진이 보통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북쪽은 반을 딱 자르면 북쪽은 이슬람이 아주 압도적인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중간 선을 그으면 남쪽은 아직도 기독교가 강합니다. 네. 그래서 거길 우리가 북이 6도선이다. 적도 바로 위에 네. 쭉 일자로 그으면 되는 것인데요. 오른쪽은 이미 많이 함몰돼서 들어오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쭉쭉 내려오죠. 네네. 저희가 불어권 아프리카 그 경계 지역에 네. 불어권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서부, 중부, 그리고 북부. 그래서 이쪽 지역에 선교 리소스가 동원되지 않으면 20년, 30년 후면은 남하하는 이 이슬람 세력을 막기가 어렵다. 네. 왜냐하면 거기는 학교, 병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득이 되는 사업을 이슬람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격적으로 그 혜택을 받으면 네네. 그냥 아이들이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무슬림 학교. 그래서 저희가 빨리 선교사를 보내고 또는 학교를 세우고 이런 사역을 해서 이게 더 남아하지 않도록 떠받치고 오히려 밀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절박함이 있는데요. 네네. 그 일을 CGN TV 그 프랑스 지국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프랑스도 깨우고 불어권 아프리카도 깨우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CGN 본부를 중심으로 두란노 해행 선교를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하는 것이 좋은가 네.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도를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시즌 TV의 슬로건처럼 프랑스 지사가 지리적으로 멀리 위치해 있지만 프랑스와 불어권 선교지들을 위해 복음을 더욱 가까이 연결하는 중심이 되도록 그리고 두란노 해외 선교부의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귀한 헌신과 섬김을 위해 레디온도 함께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두란노 해외 선교부 본부장이신 한수희 목사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시 뵙겠습니다를 프랑스 말로 네, 오후부아. 어서 네네네.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르푸아 감사합니다. 오르푸아 예. 오르푸아. 그걸 좀 빨리 하면 됩니다.